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우리 딸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는 아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써 마음이 아픕니다. 학원 마친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안 오나? 민희야, 전화는 왜 안 받노? 진동인 줄 몰랐다. 왜 이렇게 늦었노? 학원 마친 지가 언젠데? 아, 몰라. 저녁은? 배 안 고프다. 들어가서 잘래. 우리 딸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좀 이상한데요? 딸! 아, 팔이 이게 왜 멍이고? 그냥 왠지 부딪혔다. 나 피곤하다. 들어가서 잘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럴 때 제일 가슴이 아프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선생님, 어제 민희 팔에 멍이 들어있고 다이어리에 권가영이라는 아이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민희한테 물어봐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네요. 가영이하고요. 네.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야, 나 데이터 좀 꺼주라. 야, 안 돼. 너 저번에 빌려달라 해놓고 안 갚았잖아. 아,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줬냐? 친구끼리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지. 아, 나 이번에 풍비 많이 나오면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야, 이번엔 진짜 안 돼. 야, 폰 확인해보자. 아, 요즘은 데이터를 빌려주고 이러나 보네요. 네. 너희들 거기서 뭐하노? 아니, 민이랑 폰으로 게임하다가 조금 다퉜어요. 둘이 싸웠어. 이 녀석들 학교에서 폰 게임이나 하고 싸우기까지. 민이야, 미안. 선생님, 다시는 안 싸울게요. 한 번만 더 싸우면 벌 청소 시킨다. 응? 그리고 휴대폰은 마칠 때까지 압수. 가지고 와. 자, 어서 교실로 가. 우리 딸 자나? 엄마 왔는데. 왜 우노? 니 무슨 일 있지? 엄마, 학교에서 권가영이라는 애랑 애들이 애 자꾸 괴롭힌다. 막 장난이라면서 때리고. 뭐? 왜 엄마한테 빨리 이야기 안 했노? 그랬다가 애들이 나 좀 때릴까 봐. 괴롭힘을 당한다는 딸의 말.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희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야기하셔서 알아봤는데 민이랑 가영이가 다투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팔과 목 여기저기 계속 멍이 들어오고 또 장난으로 계속 때린다고 합니다. 민희가 이러면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야기도 못했다고. 우리 민희한테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선생님이 잘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네요. 요즘 학교 생활 어때? 괜찮은데요? 혹시 친구들이랑 장난이라고 놀이를 과하게 하지는 않지? 너희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당하는 친구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 너무 심한 장난 하지 말고 딸에게 지내라.
더 큰 피해가 올까 알았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때리는 건 없죠. 그럼요. 예. 딸, 잘 다녀왔어? 민희야, 네 얼굴이 왜 이렇노? 엄마, 학교 가기 싫다. 아유. 무섭다. 점점 더 심해지는 딸아이를 향한 폭력.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내 딸인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하니까 엄마의 마음에 감정이 이입이 돼서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하나의 부모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인데요. 엄마 영희 씨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네. 저희들이 빨리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이 영희 씨는 어느 날 딸 민희의 팔에 든 멍과 딸의 다이어리를 보고 친구들의 괴롭힘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딸 민희는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왔는데요. 결국 딸 민희에게서 같은 반 권가영과 그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네. 이에 엄마 영희 씨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2차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죠. 이에 담임 선생님은 가해 학생들을 따로 불러 훈계만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딸 민희에 대한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정도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네, 참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요. 딸이 보복을 당할까봐 또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봐 좀 마음 졸이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식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 하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양윤주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경우가 요즘 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가해 학생들로부터 2차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 10명 중에 3명은 학교 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 폭력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폭력이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좀 잔인해졌거든요. 맞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봤다시피 요즘 속칭 아이들이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합니다. 와이파이 셔틀. 내가 데이터가 모자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좀 빌려줘라고 얘기를 하고 갚지를 않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한 행위도 충분히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돌려줄 마음 없이 피해 학생을 협박한 뒤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중 갈취에 해당합니다. 네. 학교폭력에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동 외에도 온오프라인 형태로 피해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따돌림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한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모들이 좀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좀 빠르게 알면 좋을 텐데 부모들이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면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 피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만약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거나 지각 또는 조퇴가 잦아진다, 상처, 멍자국을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고 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네. 소지품, 옷, 운동화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없어진다. 노트 등의 욕설, 폭언, 협박, 죽고 싶다는 등의 낙서가 있다. 용돈 요구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네.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혹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사춘기 증상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부모가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말고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의뢰인 이영희 씨가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잘한 행동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학교폭력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담임교사 선생님께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네네. 그거 외에도 교장 선생님에게 또 바로 알리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네. 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소속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을 지체 없이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심의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한 후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 해결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로 이루어지는데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보호자 진술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를 진행한 후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특정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항상 강조하게 되는 게 증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 폭행이 발생했을 때 아까 예를 들자면 멍이 들었거나 했을 때 미리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하는 그 증거 보존 절차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든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미니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 그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있었다면 내용을 모두 캡처한 후 출력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학교를 통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일단 연락을 할 수 있겠고요.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 고소, 접근금지 신청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전화번호 좀 생소한 것 같은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이런 게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는 교육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인력이 상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17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그럼 117에 연락을 하면 여기서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근처 112 센터로 연계를 해주기도 하고 만약 사안이 중대하다면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직접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피해 학생이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을 하는데 그 처리하는 기간 동안 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나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출석 정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에 관한 소문이 나는 게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규정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도 있습니까? 네, 처벌받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학교나 117 신고하는 방법 외에 그 형사 고소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행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 고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드라마 속의 그 민희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멍자국이 들어서 폭행이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게 형사 고소 그럼 가능하겠네요. 네. 가해 학생이 한 명이라면 상해로,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특수 상해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희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해 학생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